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의 A 네 번째 기말고사 대비한 정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눈에 딱 띄는 거죠.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속에 숨어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5일간 해외여행을 간 거,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이 해외여행 경비로 쓴 돈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갑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식당 영업을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이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갑이 해외여행을 간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될까요? 바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비용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이 200만 원이 명시적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만약에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은 100만 원이죠. 근데 이 100만 원도 역시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 이것이 바로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다시 말하면은 200만 원과 100만 원 합친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에는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비용인 암묵적 비용도 이렇게 플러스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학습지 57쪽에 있는 자, 사례 1번, 자료 2번의 사례 1번을 가지고 한번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거. 이 대학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이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 띄는 비용과 눈에 띄지 않는 속으로 숨어 있는 비용.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대학에 진학했을 때 눈에 띄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여기 등록금. 등록금 같은 게 포함되겠죠? 등록금 또는 책값. 그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책값. 자, 이런 것들이 명시적 비용이고, 대학 다니면서 뭐 점심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비용은 명시적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대학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때도 점심은 사 먹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비용은 뺀 눈에 확실하게 띄는 등록금이라든지 책값 이런 것들, 또는 뭐 유학을 가게 되면은 유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학연수 비용이라든지 뭐 MT를 가면은 MT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명시적 비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뭘까요? 암묵적 비용은 여기서 그쵸, 바로 취업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이 되겠죠. 만약에 취업을 했을 때 이 대학이 4년제라고 얘기하면은 4년 동안에 취업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해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암묵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8천만 원이 되겠죠. 8천만 원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고, 자, 만약에 등록금이 뭐 4년 동안 등록금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4천만 원, 그 다음에 책값하고 부대 여러 가지 비용이 한 1천만 원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명시적 비용은 5천만 원, 암묵적 비용은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편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자, 얼마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용이라는 개념은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이니까 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1억 3천만 원이 비용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더 커야 되니까 비용보다 1억 3천만 원보다 커야지만 바로 이 사람은 합리적, 대학 진학을 한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아까 그 해외여행, 갑의 해외여행을 예로 들어도 자,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편익이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한 어떤 얻어지는 이득이 비용인 300만 원보다 커야지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편익 비용할 때 이 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이고 바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42쪽의 문제, 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의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갑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을은 그 반대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보면 갑과 을이 이주 노동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근거가 없죠. 여기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갑보다 을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의견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을보다는 갑을 지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기 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었다는 점은 을 주장의 근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을의 주장의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주 노동자의 불법 체류나 갈등 증가 현상의 단속을 위한 행정력 투입, 비용 증가, 이런 것은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갑의 근거가 되겠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6세. 자, 이게 청소년이네요. 자, 고용주는 월, 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면은 몇 시간인가요? 9시간인데 쉬는 시간을 빼더라도 1시간을 빼더라도 8시간을 일하고 있는 거죠. 8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휴일 근로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받기로 했고, 임금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자, 근로기준법이 위배되는 내용 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 뭐가 잘못된 내용일까요? 뭐가 잘못된 내용일까요? 자, 18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어요. 자, 15세가 넘으면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임금은 친권자가 대신 받는, 안 되죠? 직접 본인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9시간이 가능해요 했는데, 자, 최대 1시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하루 7시간 일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1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0분의 50, 다시 말하면 50%를 가산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자, 뭐가 틀렸나요? 여기서 바로 최저임금의 50%라고 했죠. 최저임금의 50%가 아니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5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옳은 얘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자, 갑과 을로 나누고 있는데 자, 보통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은
어떤 인식을 바꾼다든지 의식을 전환시킨다든지 어떤 편견을 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은 어떤 정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법률을 바꾼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자 그런 차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은 여기서 소수자 편견을 버려야 된다 했으니까 편견 인식의 문제죠. 어떤 의식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인식이나 의식은 어떤 자세, 태도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제도적 차별, 뭐 법률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 자 리을과 같이 이런 제도적 차원, 법률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 차원의 어떤 변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영상을 마치고 혹시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톡을 남겨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올 일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환영합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